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지향으로 갑니다. 이 친구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어요. 복집 주인이 아니고 주방장 보조를 하더라고요. 10개월 만에 폭망을 했어요. 3억 5천이 그대로 날아가죠. 70대 후반까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없겠어요? 할 게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제 무림, 강호. 그러니까 직장을 나오면 직장 바깥의 세상은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림 강호에서 무림의 그 강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약 30년간 한 1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강의, 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매뉴얼 개발, 조직 진단이라든가 인사평가, 경력 관리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또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그 30여 년 동안 직장인들의 그 삶, 퇴직 이후의 삶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결코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2017년도에 행복한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책 한 50권 정도를 이제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책을 집필했는데, 그 스터디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퇴직을 했을 때 거의 재앙 수준이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금태족도 있습니다. 연금 상층 상품탁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거기다가 또 이제 와이프까지 이미 국민연금 가입시켜가지고 100만 원 정도 받고, 제가 알고 있는 양반이 삼성전자에서 37년을 부장으로 근무해서 정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부장으로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제가 처음 본 사람 같아요. 신의 가오가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양반은 3층탁,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와이프를 임의연금 가입을 시켜가지고 70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80대까지 지금 현재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그대로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질 못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정년까지 간 사무직군에서 처음 봤고, 근데 현실은 70대 후반까지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쓴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퇴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시 구조 조정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우선 N잡을 합니다. N잡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N잡러입니다. 강사라기도 불러주기도 하고, 교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작가, 크리에이터,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유명한 말인데, 인생에는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비밀이 없습니다. 또 3번째,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퇴직.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퇴직은 언젠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퇴직이 대개가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중앙일보, 매일경제 몇 개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직장인 퇴직 준비하지 못한다. 열에 8명, 약 80%가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시 퇴직이죠.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제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재앙이다.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실버 파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N그룹 연수원에 친하게 지냈던 김 부장, 그때 이제 그 해에 상무로 승진할 예정이었는데, 그 양반이 그때 48세였습니다. 연수원에서 저 교수를 불러주면 그 사람들이 갑이고 제가 을이거든요. 근데 대개가 보면 갑사고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김사는 난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더라고요. 연예인 해도 될 뺨칠 정도로 잘생기고, 부침성이 있고, 인간성이 있고, 더불어서 인맥 관리도 잘해요. 그리고 스펙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죠. 그러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직장 일이라면은 불시 퇴직,
지금은 상시 구조 조정의 시대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정리해고합니다. 구조조정. 그러면 구조조정 대상이 누구냐면 그 스텝 부서들이 1차 대상이 돼요. 이 김여사한테 이제 연수원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본사에서 전화 온 거예요. 연수원 3명 정리해라. 누굴 정리를 하겠어요? 의리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내가 누군데.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3명 건들지 말고 내가 세 사람 목으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무모한 자신감이죠. 회사 밖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무모한 자신감이고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내가 누군데. 결국 결과는 재앙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한 6개월 시장 탐색을 하더니 그때 이 친구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길동에다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어요.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그 자금이 어떻게 조달했냐면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에서 한 1억 5천. 이 친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맙게도 와이프가 김이사를 모르게 한 1억 정도 더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억 정도를 선뜻 내놓더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아가지고 토탈 3억 5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고급 일식집, 복집을 차리려면 최저 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던 교수진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개업발이라는 게 보통은 3개월은 잘 되거든요. 이건 이제 개업발이라고 하는데 2달쯤 뒤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한창 때 뭐 사람 손님 버글버글 할 때를 비껴서 한 8시 좀 넘어서 8시 반쯤 갔는데 그 양반 내일 모레 상무가 될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복집 주인이 아니고 주방장 보조를 하더라고요. 바쁘니까 한 9시 좀 넘었는데 이제 이 친구 나타났는데 아유 형님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형님들 제가 새로운 아젠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주방장 자르는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방장 인건비가 감당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서빙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그때 이제 이 48살 먹은 친구가 큰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둘째가 중학교 다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그 돈 많이 들어갈 때죠. 결국 10개월 만에 폭망을 했어요. 그러면 3억 5천이 그대로 날아가죠. 그러면 1억 빚진 거 아닙니까? 그 1년 남짓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인맥이 있어서 인맥 관리를 잘해서 재취업을 했는데 그 이제 주차 관리 및 그 용역회사에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주차도 하고 용역도 하고 3,500만 원 연봉을 받더라고요. 1년 만에. 그 이 친구 하는 소리가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다. 그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1억 이상 받던 사람이 연봉 1년 만에 3,500만 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큰 돈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관리 한다고 이제 그래서 한번 소주 한잔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잠수를 탄 거죠. 결코 이 사례를 보더라도 창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퇴사하는데 언제쯤 퇴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언제 퇴사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거 신문에 나왔었는데 핵심 경력이 되는 회사에서 평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된 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된 직장에서 평균 14.5년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30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서 평균 50세쯤 퇴사를 합니다. 법으로 정한 법정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 근데 9.7%는요, 관리직 사무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 큰 회사들, 그러니까 큰 회사들, 메이저, 제가 강의 다녔던 롯데칠성이라든가, 롯데해무이라든가, GS, 일레트릭, 이런 등등의 회사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이 요새는 킹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정년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 잘 모르시는데 대졸 신입사원이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몇 프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0%. 그러면 50이 안 되죠. 퇴사하는 게. 그러니까 임원까지 가는 사람은 옛날에 1%였는데 지금은 0.1에서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대졸 신입사원이 부장까지 10%라면 10명이 입사했을 때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1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9명은 그 전에 어떤 사연이든 간에 다른 길을 가셔야 돼. 왜 퇴직 준비를 못하는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퇴직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10월, 11월 달에 중앙일보 매일경제 올 상반기에도 모 신문사에서 이게 나왔어요. 매일 떠드는 소리가 뭐 지금은 뭐 대량 학살 시대,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 뭐 근속연소 10년 버티기 쉽지 않다. 사무직군. 하는데도 왜 퇴직 준비를 못하느냐. 회사가요, 퇴직 준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회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 들여서 회사를 운영을 한다 하면 일거수일투족 안 보겠어요? 딴짓하는 사람 바로 속가네요. 그리고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아웃이죠. 지금은 대량 학살 시대,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라고 하는데 불시에 수시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인원 감축이에요. 그래 너도 나도 아웃당하는 판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죠. 죽이살기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과를 내야 되거든. 더 안타까운 건 내 옆에 동료가 떠나면 인원을 보충한다? 보충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러면 그 업무까지 나눠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맡아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보다 업무가 과중하죠. 퇴직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결과적으로 내가 안고 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웃된 퇴직자가 안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향으로 갑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보험회사를 많이 갔는데 보험회사 다 간다고 해도 걔들이 국장까지 가는 애들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열에 한 서너 명 정도 될 테는데 제 친구가 그 대한생명에 입사를 해서 이 친구가 뭐 동료들한테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대접을 받았던 친구예요. 스펙 좋고 인성 좋고 예의 바르고 술 잘 사고 밥 잘 사고. 그런데 대한생명이 다른 그룹으로 넘어갔어요. 하나그룹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험회사 이름도 바뀌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 정리해고죠. 기업 합병되는 그 순간 정리해고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스펙 좋고 인성 좋고 예의 바르고 주변의 평판이 괜찮으니까 이제 뉴욕 생명으로 옮겨 타서 본부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1년 버텼나? 그리고 다시 평판이 괜찮으니까 쌍용화재의 국장으로 다시 갔다가 정리해고 됐죠. 그래서 놀다가 이제 보험회사 영업 대리점을 이제 개설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다 직영을 했는데 생명보험들은 대가 이제 대리점으로 개설을 하더라고요. 대리점 개설을 2번을 했는데 한 번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부부싸움 하면서 그래도 와이프가 이제 그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다시 대리점을 개설했다가 빚더미에 앉고 그 나이 먹었으니까 재취업 시도 돼야 안 돼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가정부라 결국 부부싸움이 이제 크게 벌어져가지고 별거 하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울더라고요.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와이프 눈빛도 달라지지만 자식 눈빛도 달라져요.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나이 먹어서 부부가 이혼하는 사람들은 결국 대개의 경우가 신랑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빚더미에 앉게 되고 결국 생활비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서 쫓겨나서 상당 기간 외부에서 생활을 했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뭐 여관에서 자고 결국 가서 집사람하고 이제 화해를 했고 집사람이 이제 다행히 이제 그 화해를 해서 이혼은 안 나겠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한 게 뭐냐면 밤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한 2달 하다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나이 먹어서 눈이 침침하니까 밤에 그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수입차가 많아서 주차하다가 이렇게 살짝 기스나면 자기가 받는 몇만 원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리비가 나오니까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제 택시 운전을 했는데 밤에는 또 눈이 어두우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몇 푼 벌어다가 이제 와이프를 갖다 주니까 와이프가 10여 년 만에 담을 몇 푼이라도 받아보니까 신랑이 이제 안쓰러웠던 거지. 그래도 지금 행복하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지 않은 퇴직, 지향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기업 강의를 한 30년 제가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범양냉방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회사고
범양이라는 회사가 이제 범양냉방, 범양상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범양냉방에서 기획총무연수원에서 이제 나중에 연수원장까지 하고 이제 기획실장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교육 때문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일을 많이 줬었죠. 동갑내기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연이 많았던 친구인데, SDX 인수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결국 구조조정에 정리하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아전자라는 회사에 가서 이 친구가 워낙 똑똑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한 3년 이상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정리하고 당하고 그 평택의 그 중고자동차 그 매매 협동조합에 이제 전무로 근무하다가 또 정리하고 당하고 나와서 사무용품 납품 큰 회사도 아니고 이제 뭐 여직원하고 뭐 남자 사원 하나 하고 이제 셋이서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알고 지냈는데 실패를 하고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진짜 그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뭐 빚을 많이 지고 뭐 가정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혼하고 뭐 혼자 산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올 추석 때 이 친구가 제 유튜브에 출연하는 걸 보고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해 하면서 이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현재 지금 안성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한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른 가서 만났죠. 만났는데 느낌에 이제 그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6개월을 못 버틴답니다. 암투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관리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뭐 관리의 귀재거든요. 딱 평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10년은 거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까지 이제 할 수가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재앙을 복으로 이제 바꾼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퇴직, 직장인이라면 절대 피할 수가 없는데 준비를 한다 못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중요한 건 준비 못한 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재앙으로 갑니다. 제가 요새 가끔 즐겨보는 JTBC 최강야구에 그 뭐 박용택이, 이대호, 뭐 정근우 아시죠? 유희관이, 이대은이, 김문호. 이 사람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요, 은퇴한 사람들이요. 흔히 은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이 아니요, 퇴직한 사람들이지. 퇴직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을 퇴직한 사람이라고 하고, 은퇴는 물러나서 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수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백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이제 지금 최강야구 감독을 하시는데 이 친구들 불러다 놓고서 호통을 쳐요. 너희들은 프로다 이거야. 왜냐하면 돈을 받고 야구를 하고 있잖냐. 옛날에 이대호 같은 연봉 30억을 받던 시절도 있어요. 이대호 그 시절과 비교해서 터무니없는 돈을 받지만 지금 너희들은 출연료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프로다 이거죠. 은퇴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은 현직이라는 얘기요. 더 대단한 건 김성근 감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양반이 연세가 우리 나이로 지금 83살인데 현장에 계시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 지금 현장에 암수술만 4번 하셨대요. 암수술 4번 하시고 현장을 지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저귀 차고 피 흘리면서 펑고 치고 하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퇴직과 은퇴, 이게 제가 수십 권의 책을 읽어보고 했는데 그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어떤 매체에서도 보면 전부 다 퇴직자를 은퇴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퇴직과 은퇴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50에 퇴직을 했다. 그게 은퇴자입니까? 은퇴 크레파스라고, 퇴직 크레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퇴직 크레파스라는 게 뭐냐면 50에 퇴직했다 하면 65세, 지금 63세, 4세에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데, 여러분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65세, 또 그 이상 할 수도 있어요. 50부터 65세까지 15년간 수입이 절벽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는
백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적어도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가 85세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놀아야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고 싶으면 노시라고. 난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저 50대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어쨌거나 살아보니까 살아내니까 논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때 파이어족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게 파이어족이 뭐예요?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해서 일찍 은퇴를 해서 백수 생활하겠다, 놀겠다라고 그냥 광포를 분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 그런 소리가 나와요? 쑥 들어갔어요. 일이 에너지란 뜻이에요. 원래 에너지가 일이거든. 일을 안 하고 백수 생활하니까 뭐 놀러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지금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뚝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백수들이 많은데 백수, 동백, 백수의 유형이 동백, 동네 백수, 가백, 집에서만 있는 백수, 불백, 불쌍한 백수, 마포불백. 요새 반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놀고 싶으면 반백은 하세요. 일주일에 반은 놀고 반은 일하고. 저도 한 80주 좀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뒤에 이제 반백을 하고 싶어요. 저 세상 갈 때까지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김형석 교수가 20년생이시니까 상수의 나이를 훌쩍 넘으셨죠. 지금 105세세요. 105세. 그 양반이 뭐 아쉬워서 일을 하고 계시겠어요? 교생을 그 105세의 강의를 연간 100회를 하신대요. 100회. 지금 그 연세에 저희는 가서 거품 물고 강의하는데 서서 그 양반 앉아서 마이크 잡고 조곤조곤 조용한 소리로 얘기해요. 그 강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105세 된 어르신이 와서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부러움이죠, 부러움. 그래서 여러분 은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저는 이제 은퇴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은퇴혁명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의 현실은 어떨까?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오갈 데 없어서 그 절벽 위에서 이게 뛰어내려 말아 할 그때의 그 심정일 겁니다. 막 가로등도 없는 밤길에 막다른 골목에서 술 한잔 걸치고 가는데 깜깜한 가로등이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칼든 복면이 칼을 들이댔을 때 그럼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입니다. 그 심정. 제가 만났던 친구들. 저도 이제 프리랜서니까 뭡니까? 그 사회 환경이 안 좋아지면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면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조금 전에 사례들 말씀드렸지만 뭐 연수원의 연수원장 하던 친구 또 제가 그 보험회사에 있던 국장 친구 또는 그 범양에 있던 최이사 같은 이런 친구들 결국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퇴직. 그래가지고 결국 재앙으로 갔잖아요. 재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막막함, 막연함, 깜깜함, 어찌할 바를 모름 이것이 퇴직자들의 현실, 심정일 겁니다. 공포. 준비되지 않은 퇴직의 현실은 나왔을 때 지금 나오면 나이가 45세에서 50세 사이거든요. 그러면 45세에서 50세면 생활비가 이제 엄청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요새로 말하면 30에 결혼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45세면 큰애가 15, 14살이요. 둘째가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다고. 50이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겠죠. 그러면 생활비가 500가주 안 되죠. 근데 요새는 또 35세 전후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45세쯤 되면 그때 회사에서 강제 퇴직,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정리해고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회사를 아웃이 됐을 때 무림에 강호에 나왔을 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게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어. 친구도 없어. 돈도 없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스펙 하나밖에 없어. 스펙이 밥 먹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스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딱 세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첩이고 하나는 창업이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집에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생이 금수,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재첩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복권을 맞아서 놀러 먹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거의 90% 이상은 재첩 아니면 창업을 해야 돼요. 근데 재첩이라는 게 제가 지금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걸 써놓고 있는데 재취업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고급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정리될 때 과장에서 부장들이 1순위거든요. 고임금 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관리자들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정리하고 우선순위 대상자들이에요. 인사총무, 노무, 기획, 영업관리 이런 쪽들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아웃이 됐을 때 주된 직장에서 입사해서 10년, 15년, 20년 근무했던 그 회사에서 받던 급여 복지 수준의 50에서 60%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나와보면 비참합니다. 재취업 성공해도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가서 6개월을 못 버팁니다. 답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 능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정리해고됐다.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그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재취업을 가정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해도 6개월을 못 버티면 또 정리해고 당합니다. 그 길거리에 내몰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용직, 알바. 그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또 평상시에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재취업에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러면 2차 재취업했을 때는 1차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의 급여보다 복지 혜택보다 좀 더 적게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장의 구조거든. 그거 6개월 또 가다 보면 정리하고 물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평균 6개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요. 그 결국 일용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활비 감당이 안 되죠. 생활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한창 돈 들어갈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50 전후면. 그래서 생활비 감당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뭘 해야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어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창업에 내몰리게 되면 이거는 뭐를 잉태하는 거예요? 실패를 잉태하는 거예요.